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소송 전문변호사 김경남입니다. 자, 금일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억 2천만 원을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사례,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이후에 병원 치료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했는데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건보 측에서 이거는 건보법 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하면서 지급된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보유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위임을 받아 승소한 사례를 통해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2천만 원 상당이 조정 권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2020년경에 화물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물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 의뢰인분께서 이 뇌손상 그리고 무릎, 대퇴골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한 치료 과정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와가지고 그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건보 측에서는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즉 중앙선 침범의 기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의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급여 환수 사유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억 2천만 원을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저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이 소송에서 저희 주장이 인용되게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이런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건보 측에서는 건보법 53조의 환수 사유를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의 그 12대 중과실과 완전히 동일하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건보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이라고 정해놓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경과실도 포함된 것이지 경과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중과실만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건보법상 급여 환수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이 의뢰인분의 나이하고 운전 경력에 좀 주안점을 두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이 의뢰인분은 만 64세로서 과거 운전 경력이 37년이었는데 단 한 번도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 측정한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나 아니면 위험한 약물에 관한 이런 측정 검사에서도 부정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할 만한 그런 유인이 없었다.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고 지점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러면 곡선 부분에서 이렇게 운전대를 조향장치를 조정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겠느냐. 그리고 넘어가서도 속도가 줄지 않은 상태로 직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이랑 부딪혔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피해자분, 저희 의뢰인분의 그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보더라도 순간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의식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장들을 해가지고 이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화물차 운전수들의 하루 일당이 한 18만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에다가 30일을 곱한 540만원보다 높은 이렇게 급여를 받은 것이 통장 거래 내역에 찍혀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도 제시하면서 이분이 한 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일을 끝내고 와서는 97세 노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을 주민등록 초본이나 또는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런 요양기간 확인서 이런 걸로 저희가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과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상실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결국 판사님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이거는 판결 가기 전에 조정 권고로 피고 공단 측에 어지간하면 원고 주장을 승낙하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분을 1억 2천만 원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보 사건들에서 특히 부당이득급 환수고지 처분 사건들에서 건보 측이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이니 무면허 운전이니 중앙선 침범이니 이런 부분 주장하면서 환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에 꽤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 소송 들어오면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그 처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지를 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